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소금기가 가득한 바다가 만개한 들꽃의 달콤함과 어우러지는 매력적인 해안마을 메리막에서 두 여자가 가장 깊은 방식으로 엮일 준비를 하고 살고 있었다. 클라라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예술가로 그녀의 날들은 색깔과 감정의 생생한 붓질로 그려졌다. 작은 갤러리는 커피숍과 빈티지 서점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삶의 혼란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이들의 안식처였다. 반면 소피아는 실용적이고 근거 있는 인물로 바다의 연약한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헌신하는 성공적인 해양 생물학자였다. 그들의 세계는 다르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계획이 있었다. 그들이 처음 만난 것은 지역 예술 축제에서였다. 클라라의 부스는 바다에 생기 있는 스케치와 함께 화려한 색으로 가득 차 있었고, 소피아는 흔들리는 해조숲을 묘사한 그림에 이끌려 천천히 걸어갔다. 클라라는 웃으며 말했다. 이 마을의 바다를 살려주는 건 나의 예술밖에 없는 것 같아. 소피아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고 그곳에서 한 대화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바다에 대한 사랑을 공유하며 어린 시절의 모험담 클라라가 파도를 그렸고 소피아가 그 안에서 헤엄쳤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내리막 위로 주황빛이 감돌고 시간이 흘러 그들은 약속의 불꽃을 느끼며 서로의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날이 지나 주가 되고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고 해변을 긴 산책하며 취약함이 가벼운 농담을 대신하기 시작하는 저녁 식사를 나누었다. 클라라는 소피아의 일에 대한 헌신과 바다의 모든 생물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하는 모습을 존경했고, 소피아는 클라라의 상상력과 감정과 꿈을 캔버스 위에 옮기는 능력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성장하는 유대감 속에서 두 여성은 각자의 내면의 악마와 싸워야 했다. 클라라의 과거는 관계의 연속된 파괴로 점철되어 있었고 기대의 무게에 의해 꿈들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녀는 마음을 열면 고통만 올 것이라는 두려움에 시달렸고 소피아는 논리가 감정보다 우선시되는 세상에서 살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격렬한 거절의 두려움에 시달리며 사랑이 일으키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끼며 그 경계 너머로 나아가려 했다. 어느 저녁, 해변을 따라 산책하던 중 달빛이 파도 위에서 반짝이며 밤만이 간직할 수 있는 비밀을 속삭이듯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클라라는 공기 속에 일어난 변화를 느끼며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멈춰 서서 소피아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속삭이듯 말했다. 이걸 느낄 수 있어? 우리가 가진 것은 다르다. 소피아는 망설이며 감정이 코끝을 스쳤다. 클라라, 나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 그 의미가 두려워. 너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이고 그걸 잃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 마음은 너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 그 순간 클라라는 한 걸음 다가가 손이 떨린 채 그들의 연결의 깊이를 탐구하는 듯 손을 뻗었다. 그러면 숨기지 말자.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의 것을 존중하자. 별들 밑에서 그들은 조심스럽지만 전율을 느끼는 키스를 나누었다. 그 키스는 두 영혼을 파고들어 서로의 마음의 해안에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종류였다. 두량은 두려움과 희망, 취약함과 용기에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관계에 새로운 지형을 항해하며 그들은 친숙하면서도 엄청난 도전을 마주하게 되었다. 클라라는 그녀의 과거와 맞서 싸워야 했고 사랑이 꼭 상실을 의미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워야 했다. 소피아는 진정한 자신을 받아들이고 세상이 부과한 한계를 놓아줘야 했다. 함께 그들은 사랑과 웃음, 그리고 예술로 가득한 삶을 그려내며 그들의 꿈과 열망을 사랑의 색깔로 섞었다. 몇 달이 흘렀고 어느 날 클라라는 가장 큰 미술 전시회를 준비하며 그들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캔버스를 발견했다. 푸른색과 녹색이 소용돌이치고 황금색과 분홍색의 선들이 섞인 그림으로 두 영혼이 용감하게 사랑의 깊이를 파고든 역사였다. 갤러리 오프닝 밤, 친구들과 지역 사회를 둘러싼 섬광 속에서 클라라는 방 안을 바라보며 소피아의 눈을 찾아냈다. 자부심과 사랑, 그리고 그들 사이에 흐르는 깨질 수 없는 유대감이 빛났다. 군중이 예술을 감상하는 동안 소피아가 앞으로 나가 깜짝 정면에서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각자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클라라는 깨달았다. 한계는 없고 오직 가능성만이 존재해. 그리고 그들이 창조한 아름다움 속에 함께 서 있을 때 그들의 사랑이 진정한 걸작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이들이도 진정성, 사랑, 용기의 색깔로 자신들의 여정을 그릴 수 있도록 영감을 주길 바랐다. 갤러리는 예술 애호가들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클라라는 기쁨의 물결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도 느꼈다. 소피아의 손안에 느껴지는 따뜻한 감촉은 그들이 함께 이 새로운 세상을 항해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이 모든 것은 클라라의 예술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캔버스 전체를 가로지르는 모든 붓질에 스며드는 사랑이었던 것이다. 오프닝 동안 한 지역 저널리스트가 그 커플에게 다가가 클라라의 작품의 황홀한 아름다움과 소피아와의 눈에 띄는 연결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물었다. 이 작품의 영감은 어디에서 왔나요? 저널리스트가 그들의 여정을 묘사한 캔버스를 가리키며 묻자 클라라는 소피아와 눈을 마주쳤다. 그녀는 이 순간이 그들의 관계의 본질을 드러내거나 애매함으로 감추는 순간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심호흡을 한 클라라는 진솔해지기로 결심했다. 이 작품은 순수한 형태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에서 항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랑의 형태죠. 하지만 그 사랑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영혼의 깊은 곳으로 다이브 인투합니다. 클라라의 손을 부드럽게 쥐며 소피아가 덧붙였다. 자신을 받아들이고 취약함에서 발견되는 힘에 관한 것이죠. 사랑은 모든 형식의 사랑입니다. 저널리스트는 미소 지으며 메모를 했다. 그들의 관계의 깊이와 그 대화가 계속 이어지며 클라라는 비밀을 감춘 부담감이 따뜻한 수용의 분위기 속에서 사라지는 걸 느꼈다. 오프닝이 끝난 후 친구들이 하나둘씩 나가고 갤러리가 어둡게 지며 클라라와 소피아는 남아 그 순간을 음미했다. 그들의 얼굴들을 봤어 클라라는 기쁜 듯 허벅지로 뛴다. 그들은 정말 메시지에 연결되었어.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름답게 보인다. 하지만 클라라, 그녀는 머리를 찌푸리며 망설였다. 세상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오늘 만난 사람들처럼 모두가 열린 마음을 가진 건 아니야. 클라라는 소피아의 눈에서 안심을 구하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내 두려움을 이해해. 하지만 이 사랑이 축하받을 가치가 있지 않니?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해. 모든 예술가는 거절을 감수하지만 그들은 또한 연결될 위험을 감수하거든. 소피아의 심장은 클라라의 말에 경쟁과 아쉬움을 느꼈다. 그녀는 클라라의 용기를 존경하며 두려움을 예술로 바꾸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사회적 기대의 압박과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포용하고 싶어. 하지만 상황이 복잡해지면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상황이 복잡해질 거야. 클라라는 속삭이며 소피아의 얼굴을 감싸듯 손을 뻗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함께하고 있어.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어. 두 번째 장, 캔버스를 넘어. 다음 몇 주 동안 클라라와 소피아는 그들의 관계를 대중 영역으로 가져갔다. 그들은 로맨틱한 저녁 식사, 해변을 손에 손을 맞잡고 산책하며 커플로서 커뮤니티 행사에 참석하는 등 서로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포용하며 작은 승리와 친밀한 순간을 축하했다. 하지만 조화로운 상황 속에서 클라라의 작품은 온라인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녀가 자신의 자아 발견의 여정을 공유하면서 소셜미디어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솔직함을 받아들였지만 다른 이들은 가혹한 비판과 증오로 그녀를 공격했다. 어느 날 스튜디오에서 작업 중 클라라는 최신 작품을 전시한 게시물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들을 봤다. 이건 예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담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을 스스로 감춰야 합니다. 고통이 배가 되었고 그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게가 느껴졌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클라라는 소피아에게 이 반향을 전할지 주저했다.
그녀를 폭풍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의 고통은 깊어졌고 마침내 이를 숨기지 못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포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선명한 색깔들이 클라라의 내면의 아름다움과 혼란을 반영했다. 소피아, 그녀가 시작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무언가로 힘들고 있어? 소피아가 돌아서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뭔데? 클라라는 심호흡을 하며 감정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내 예술에 대해 부정적인 댓글들을 받았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 마치 유리 위에 그리는 느낌이야. 모든 붓질이 깨질 위험이 있어? 이런 판단을 나는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소피아의 마음이 무너졌다. 그녀는 외부 세상이 찌르는 방법, 사랑이 빛으로 작용하면서도 그늘을 들이운다는 것을 이해했다. 미안해, 클라라. 그 댓글들은 너와 너의 예술을 정의하지 않아. 기억해, 비판에 대한 반대편에서 너를 축하하는 사람들이 있어. 알지만 지금은 너무 무겁게 느껴져. 클라라는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거절이 우리를 깨뜨리는 건 아닐까? 나는 우리가 가진 것을 잃고 싶지 않아. 다시 아프는 것이 두려워. 클라라, 소피아가 부드럽게 말하며 손을 잡았다. 우리는 이걸 함께 이겨낼 거야. 우리는 함께 강해. 내가 무엇을 공유할지 또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두려움에 매일 두지 않아. 사랑은 부정을 일으키긴 하지만 또한 공동체를 형성해. 우리는 더 큰 무언가의 일원이야. 별이 빛나는 아래에서 그들은 모든 불안감을 감추고 중요한 순간을 함께 나누었다. 사랑이 있어야 이 역사 속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마주하고 함께 결심했다. 밤이 되자 클라라는 그녀의 붓을 들어 빈 캔버스에 향했다. 영감이 솟구치며 그녀는 해방과 반란의 힘으로 가득한 붓질을 했다. 대담한 맵시의 색채로 그녀는 사랑의 모든 색조를 표현했다. 결정, 고통, 기쁨, 희망. 세 번째 장, 삶의 갤러리. 몇 주가 지나며 클라라와 소피아는 손을 맞잡고 세상을 향한 여정에 몰두했다. 클라라의 예술은 다양한 반응을 얻고 있었으나 지역사회에서의 수용은 점차 이루어졌다. 그들은 사랑의 이야기를 지지하는 연대자 및 활동가들과의 대화에서 위안과 힘을 찾았다. 또한 그들은 지역 LGBTQ+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사랑이 평가받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새롭게 의욕을 품었다. 그들은 모든 형태의 다양성을 축하하는 행사들을 조직하며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를 나누고 연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마침내 클라라는 또 다른 갤러리 이벤트를 주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예술뿐만 아니라 다른 LGBTQ+ 커뮤니티의 사랑과 이야기를 담은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사랑의 해안이라는 제목으로 명명했으며 다양한 형태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촉발하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을 선보였다. 전시회 밤은 웃음, 대화 및 희망으로 여느 때보다 가득 찼다. 클라라는 참석자들이 그녀의 예술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여정도 축하받는 것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다. 그 공간에서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사랑은 모든 참석자를 하나로 만드는 만질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클라라는 소피아의 눈을 마주쳤고 서로를 찾으며 번지는 아름다운 미소가 그들을 환하게 했다. 클라라가 그 순간에 빠져 있을 때 친숙한 얼굴이 다가왔다. 몇 달 전에 열린 그들의 오프닝 이벤트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저널리스트였다.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가 말하며 경탄하는 눈빛을 띄었다. 당신의 성장과 용기는 정말 영감을 줍니다. 고맙습니다. 클라라가 감정에 북받쳐 답했다. 이건 폭풍의 여정이었지만 사랑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혁신적인 행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소피아가 가까이 다가오며 그들의 존재는 클라라의 불안을 달래줬다. 밤이 깊어갈수록 클라라와 소피아는 그들의 성공의 조용한 코너에서 서로의 포옹 속에서 기쁨을 나누었다. 두려움을 마주한 게 정말 기쁘다. 소피아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그 아픔을 목적의식으로 바꾸었어.
그리고 사랑은 우리의 힘이 되었었지. 클라라가 응답했다. 그들이 빛나는 별들 아래에서 서로를 꼭 잡고 서 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클라라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그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애정에 그치지 않으며 그 취약함과 용기가 밖으로 퍼져나가며 변화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진실을 받아들이라고 영감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그들은 함께 서 있어 어떤 흐름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 사랑이 그들을 항상 집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4번째 장, 파도가 부딪히고 밀물이 오르다.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로 향하는 몇 주가 흐른 후 클라라와 소피아는 새로운 리듬에 빠져들었다. 그들의 삶은 열정, 창의성, 그리고 적극성과의 복잡한 춤이 되었다. 매일 저녁 해가 수평선 아래로 지기 전에 그들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웃음과 친밀함, 꿈들을 공유하며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러나 성공과 함께 그들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클라라의 예술이 그녀들의 작은 마을을 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에서 더 큰 전시회 요청을 받게 되었다. 기회는 흥미진진했지만 그녀의 관계보다 클라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의문이 생기면서 무게가 느껴졌다. 어느 맑은 저녁, 그들이 베란다에서 앉아있을 때 클라라의 전화가 끊임없이 새 메시지와 알림으로 울렸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화면을 보았다. 소피아, 너무 오버웰름드 돼. 뉴욕에서 전시 초대가 왔는데 한 달 후에 진행되어야 해. 더 크고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어. 소피아는 클라라의 성과를 축하하는 한편 그녀가 느끼는 스트레스를 이해하면서 대답했다. 정말 멋진 소식이네. 하지만 내가 고생하는 것 같아. 뭐가 고민이야? 그냥 내가 이 큰 도약을 하게 되면 너를 잃어버릴까 두려워. 내가 멀리 있고 시간이 부족해지면 더 이상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림을 그릴 수 없을까 걱정이야. 내 경력을 위해 너와의 관계를 희생하고 싶지 않아. 클라라는 감정이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피아는 클라라의 손을 잡으며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클라라, 너의 예술은 너의 모습을 반영하고 너의 모습은 나를 포함하고 있어? 꿈을 쫓는 게 괜찮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지지할 거야. 단지 우리가 함께하는 걸 잊지 않으면 돼. 정말 클라라는 소피아의 눈을 바라보며 안심하는 듯 했다. 그 시간이 너에게 혼란을 줘도 괜찮니? 너도 행복하기를 원해. 우리가 서로 소통을 끊지 않는다면 우리 관계에 의문을 품는 건 오직 그뿐이야. 소피아는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서로 성장하는 것이 사랑이 주는 것이 아니야? 각자의 길이 갈라지더라도 서로를 지지하는 것 말이야. 클라라는 소피아의 말에 안도하며 그녀를 부드럽게 입맞추었다. 그럼 내가 이걸 해볼게. 뛰어들어야겠어. 하지만 너도 약속해줘. 우리가 우리만의 시간을 우선시하겠다고. 약속해. 소피아가 미소를 지으며 클라라의 손을 꼭 잡았다. 때때로 나도 함께할 수 있을지도 몰라. 내가 빛나는 걸 볼 수 있도록. 클라라는 뉴욕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그녀의 창의력에서 새롭게 생긴 목적의식을 느꼈다. 그림들은 마치 해변을 휩쓰는 파도의 물결처럼 캔버스에 퍼졌다. 각 작품은 사랑, 취약함, 그리고 그들이 공유한 여정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작업하며 스튜디오에서 빛을 발했고 캔버스에 비춰지는 감정들의 춤이 두 여성을 나누는 공간을 만들어냈다. 5번째 장, 거리와 반성. 뉴욕 전시회의 개최가 다가오면서 클라라와 소피아는 클라라의 증가하는 책임과 함께 질 좋은 시간을 공유하려고 노력했다. 그 거리감이 미세한 긴장을 만들어내며 각각의 꿈을 간직하고 싶어도 간직하지 못하는 듯한 균형을 놓치는 상황이 이어졌다. 소피아는 클라라의 가장 큰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였고 전시회 물품을 조율하기 위한 미팅에 참석하며 자신의 해양 생물학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갔다. 그러나 클라라가 작업에 몰입할수록 소피아는 자신이 배경으로 잊혀지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늦은 밤 스튜디오에 있거나 마감 기한이 다가오거나
그녀의 개인적인 열정을 뒤로 미루는 상황이 그 시점을 넘고 있었다. 어떤 심야에도 클라라가 갤러리에 돌아왔을 때 감정의 공포스러움과 축제의 기분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거의 다 들어찬 방 안에서 그녀는 소피아를 발견했다. 친구와 함께 있는 소피아가 밝게 웃고 있지만 클라라는 그 속에서 더 깊은 잃어버린 듯한 애틋함이 감돌고 있음을 느꼈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고 관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에너지가 넘쳤으나 클라라는 심장이 아파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소피아를 한쪽으로 부르며 걱정의 감정을 고백했다. 오늘 내가 정말 멋지던데? 너의 우정은 나에게 버팀목이 되고 있어? 하지만 소피아, 내가 소외되는 걸 느끼고 있어? 소피아는 망설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클라라,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하지만 우리 이야기가 필요해. 나는 우리만의 시간을 그리워해. 미안해, 클라라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내가 끝없이 나를 쫓고 있다고 느꼈어. 조용한 한밤을 가득 채운 그들의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개선에 대해 함께 계획하기 위해 약속했다. 나는 우리가 함께 수용하는 칸을 만들어보자이며 그들은 친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를 이어갔다. 6번째 장, 내일의 캔버스. 뉴욕 전시회가 끝난 이후로 클라라와 소피아는 서로를 챙기며 시간을 쓰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의 고백과 진전을 기록하며 서로의 생각을 서로에게 나누며 온전하게 동료가 되어갔다. 한가롭고 따뜻한 저녁, 방 안의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며 물고응한 색들이 두 사람의 아름다움을 비췄다. 클라라는 뭔가를 얘기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 말문을 텄다. 소피아, 내 인생의 나머지를 너와 함께 나누고 싶어. 소피아가 눈을 반짝이며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나도 그게 너무 좋다. 얼른 이야기를 해줘. 그럼 결혼하자, 클라라가 정직하게 이야기했다. 내가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소피아는 갑자기 우정의 기쁨보다는 평범한 현실을 마주하며 을 잡으며 벽장 속의 다육이 바라보며 친구들에게 대답했다. 정말 충분히 미치고 있어? 엇갈린 마음을 지닌 친구들은 짐을 놓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오늘은 관계를 향한 바램과 진정성으로 가득하였고 다짐을 나누었다. 그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을 마주하고 사랑의 웅장한 목표를 향해 용기를 불어넣었다. 에필로그, 사랑은 무한하다. 세월이 흐르며 클라라와 소피아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번성했다. 그들의 결혼은 삶의 궤도 속에서 계속해서 업무를 진행하며 공유된 노력은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이 되었다. 목가적인 바다가 펼쳐지는 그곳에서 클라라와 소피아는 꽃과 조개로 장식된 제단 아래에서 결혼 서약을 주고받았다. 각 꽃잎은 그들이 지켜온 꿈을 상징하고 그들이 함께 부유한 사랑의 필드 위에서 길게 걸어갔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의 미소 속에서 첫 키스를 나누는 순간 클라라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모르는 사이에 가득한 새로운 색들, 새로운 도전들이 미래의 무궁무진한 문을 열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자신의 세상과 따뜻한 바다를 마주하며 서로의 지속적인 사랑과 비전을 연계할 것이며 둘이 함께 그 땀의 영성을 통해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꿈이 진정성의 색으로 물들어야 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제 결혼식을 치른 그들은 무엇이 남은지 손에 놓고 있었다. 가벼이 세상의 흐름에 맞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서로의 그림을 부둥켜 안고 금기된 사랑들을 그리기 위해 준비했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소피아가 확인했다. 그들은 함께 걸어가이치 스테프 오브 유어 전이 비긴즈 위드 어스. 뜨거운 열정과 함께 그들은 여전히 행복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그려나갔다.